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경원입니다. AWS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온라인 이벤트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클라우드 운영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AWS 시스템 매니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션 중에 질문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우투 웹이나 질문창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되지만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표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많은 인력과 매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와 조직이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부서마다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르고 시스템별로 필요로 하는 기능이 다양합니다. 부서 혹은 계열사별로 IT 자원을 따로 운영하기도 하고 IT 전문 자회사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세계화도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주요 특징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전형적인 형태이고 여러 국가의 IT 자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원 사이즈 핏 올이라는 등식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이러한 특징은 여러 요구사항과 도전 과제를 낳습니다. 먼저 시스템은 간단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쉬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들 시스템은 서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계되어야 합니다. 규정 준수 관리 또한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시스템들은 법률, 산업표준, 회사 내부의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시스템들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계정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여러 지역의 시스템을 배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리소스들은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의 경우 리소스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중심으로 한 통합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되도록이면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결국 효과적인 관리 및 관제 수단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효과적인 관리 및 관제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 및 관제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민첩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관리 및 관제의 증가는 민첩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AWS는 효과적인 관리 및 관제 수단을 보유하면서도 민첩성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고민해왔고 이를 서비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AWS의 관리 및 관제 서비스를 통해서 거버넌스와 애자일리티를 모두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WS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으로 관리 및 관제 서비스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먼저 관리 및 관제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컨트롤 타워, 오거나이제이션, 버짓, 라이센스 매니저, 웰 아키텍티드 툴 서비스가 이들입니다. 이들 서비스들은 여러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한데 묶어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관리 및 관제하도록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여러 계정에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컨트롤 타워는 멀티 어카운트를 쉽게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프로비전 측면의 서비스들입니다. 클라우드 리소스를
개별적으로 프로비저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리소스들을 한데 묶어 한꺼번에 프로비저닝하는 서비스들입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서비스 카탈로그, 옵스웍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드파트 솔루션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설치 방법도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성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AWS 환경에서 사용이 검증된 서드파트 솔루션을 모아서 쉽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게 한 것이 마켓플레이스입니다. 프로비전 측면의 서비스들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들입니다. 클라우드 리소스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시스템 환경 구성을 관제하는 서비스,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비용 관리 등의 도움을 주는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운영 관리 기능을 한데 묶어서 제공하는 시스템 매니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시스템 매니저는 AWS 리소스 및 하이브리드 환경 리소스들을 통합 관리하는 다기능 도구 세트입니다. 시스템 운영자는 SDK,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콘솔, 툴킷 등을 사용하여 시스템 매니저를 통해 관리 대상 인스턴스와 상호작용합니다. 관리 대상 인스턴스는 아마존 EC2 인스턴스, 온프라미스 서버, 버추얼 머신, 타사 클라우드 인스턴스 등을 포함하여 여러 환경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스템 매니저는 관리 대상 인스턴스에 설치되는 시스템 매니저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는데 AWS는 시스템 매니저 에이전트를 오픈소스로 널리 활용될 수 있게 하였고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현재 리눅스, 윈도우, 맥OS, 라즈비언 등을 지원합니다. 시스템 운영자는 시스템 매니저의 자동화 도구를 통해 여러 계정, 여러 리전에 흩어져 있는 클라우드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 시스템 매니저의 구성 서비스들은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 영역입니다. 클라우드 리소스 운영 정보를 수집해서 시스템 운영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들이 포함됩니다. 시스템 운영자는 이 영역에 있는 서비스들을 통해 클라우드 리소스들의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영역입니다. 서로 관련된 리소스들을 한데 묶어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해서 관리하는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구성 정보 및 파라미터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들이 이 영역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체인지 매니지먼트 영역입니다. 관리 대상 인스턴스를 수정하는 변경 관리를 위한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변경 관리는 ITIL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인데 변경 프로세스 관리, 변경 사항 승인, 변경 일정 관리 등의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토메이션은 시스템 변경에 대한 작업을 묶어서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체인지 캘린더는 변경 사항의 일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계 마감, 정기 이벤트 행사와 같은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 관리 대상 리소스에 대한 변경 작업이 중요 업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줍니다. 메인터넌스 윈도우는 유지보수 일정에 따라 변경 관리 작업이 수행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드 매니지먼트 영역입니다. 개별 리소스를 대상으로 한 정보 수집과 규정 준수 확인 및 수정 작업을 수행하는 서비스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플립 매니저는 관리 대상 리소스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컴플라이언스는 규정 준수 정보를 수집 관리합니다. 인벤토리는 관리 대상 리소스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수집 관리합니다. 하이브리드 액티베이션은
하이브리드 환경 내 관리 대상 인스턴스를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세션 매니저는 베스티언 서버 없이도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run 커맨드는 관리 대상 리소스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해줍니다. 스테이트 매니저는 관리 대상 리소스에 환경 구성 정보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합니다. 패치 매니저는 관리 대상 리소스에 패치 정보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관리 대상 리소스에 배포합니다. 20개 서비스들 중 애플리케이션 매니저, 체인지 매니저, 플립 매니저 등은 작년 12월에 새롭게 추가된 서비스들입니다. 시스템 운영자가 시스템 매니저를 이용해서 수행하는 관리 운영 작업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관리 대상 리소스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관리 대상 인스턴스를 시스템 매니저와 연결하고 이들을 연관된 업무 단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묶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으로는 관리 대상 리소스의 운영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시보드와 같은 정보 전달 매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내 여러 리소스의 운영 정보를 확인합니다. 시스템 매니저는 때때로 관리 대상 리소스들로부터 오는 알람이나 이벤트 등을 바탕으로 옵스 아이템을 만들어 시스템 운영자에게 알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대상 리소스에 대한 변경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옵스 아이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 대상 인스턴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필요한 변경 작업을 수행합니다. 인스턴스 내 사용자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 패치 관리, 백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시스템 매니저를 사용하여 각각의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소스 그룹핑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퀵 셋업과 애플리케이션 매니저를 사용해서 관리 대상 리소스를 정의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매니저를 통해 관리 대상 서버를 정의한 뒤 운영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매니저 화면에서 좌측 상단을 보시면 퀵 셋업 메뉴가 있습니다. 퀵 셋업은 인스턴스 프로파일 생성, 서비스 롤 생성, 인벤토리 수집, 패치 수행 주기 구성, 운영 베스트 프랙티스 설정 등과 같은 시스템 매니저 설정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먼저 퀵 셋업을 어떻게 수행할지 환경 구성 정보를 생성해야 합니다. 주황색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환경 구성 정보 생성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호스트 매니지먼트, 관리 대상 호스트를 이제 정의하는 호스트 매니지먼트 유형을 선택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옵션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옵션은 시스템 매니저 관련된 옵션과 클라우드 와치 관련된 옵션이 있습니다. 시스템 매니저 관련 옵션은 시스템 매니저 에이전트를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한다는 옵션, 인벤토리 데이터를 인스턴스들의 인벤토리 데이터를 30분마다 한 번씩 수집한다는 옵션, 그리고 누락된 패치가 없는지 각 인스턴스의 누락된 패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것들을 스캔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클라우드 와치를 에이전트를 클라우드 와치 관련된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환경 구성하는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옵션도 있죠. 그 다음에 선택해야 하는 것은 관리 대상 서버를 어떤 관리 대상 서버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리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인스턴스를 다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인스턴스 태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태그를 골라서 특정 태그가 붙어있는 인스턴스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리소스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인스턴스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리소스 그룹을 선택을 해서 대상을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작업으로 하나씩 인스턴스를 골라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리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리전은 이미 했기 때문에 다른 쪽 리전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해서 생성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매니저가 퀵 셋업을 통해서 관리 대상 서버들을 이제 구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작업에서는 여러 가지 이 설치라든가 이 연관 관계 구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작업들이 이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펜딩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성공이 되면 이제 석세스 화면으로 넘어가는 이런 작업이 수행이 되고 약간의 시간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지금 계속 환경 구성이 끝나면은 석세스로 넘어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위에 녹색 바로 작업이 완료됐다는 알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리 대상 인스턴스 구성이 끝났고요. 이제 이 관리 대상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운영 데이터 확인이나 실질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실행 작업을 수행하는 일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대상 리소스에 대한 정의를 마치고 나면 시스템 매니저를 통해 관리 대상 리소스에 대한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익스플로러, 옵스 센터, 클라우드 와치 대시보드, 애플리케이션 매니저를 사용해서 운영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 대상 서버를 정의하고 나면 이들에 대한 운영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매니저에 새로 추가된 애플리케이션 매니저를 통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관리 대상 인스턴스들의 운영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을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는 작년 12월에 이 시스템 매니저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로 들어가게 되면 메뉴는 크게 이제 시스템과 이슈와 어플리케이션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슈는 연관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들에 더있는 리소스들에 대한 알람이나 운영 관련된 아이템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분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시스템 매니저는 자동으로 이 전체 대상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해서 분류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으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쪽에 들어오게 되고요. 런치 위저드로 만들어진 것은 이쪽에, EKS 클러스터들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애플리케이션 레지스트리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임의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묶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크리에이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되는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제가 만든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서브 어플리케이션들의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탭을 보시면은 오버뷰 정보에서 여러 가지 알람들, 그리고 이 각각의 리소스들에 대해서 수행한 런북 정보, 그리고 그 운영 아이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 탭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리소스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리소스들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EC2 인스턴스나 여러 시큐리티 그룹, 클라우드 포메이션 정보, 리소스 그룹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플라이언스 정보를 컴플라이언스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충분한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탭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탭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들의 여러 가지 모니터링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 클라우드 와치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하고 있고 그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데이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특정 어플리케이션들을 구성하는 리소스들만 다 모아서 여기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여러 리소스들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해당 이 마케팅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리소스들에 대한 CPU 유틸라이제이션 정보나 그 디스크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가 전체가 몇 개인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되는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무슨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서 런북에서 바로 그 해당되는 작업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WS가 직접 미리 구성해 놓은 여러 가지 런북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요. EC2 관련된 그 작업들의 예를 살펴보게 되면 EC2 인스턴스를 리스타트 한다거나 인스턴스를 정지한다거나 뭐 터미네이션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한 곳에서 살펴보면서 관리할 수가 있는, 운영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한 곳에서 운영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대상 리소스에 대한 변경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운영 정보 확인을 통해 변경 작업을 수행할 대상을 특정한 뒤에 변경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애플리케이션 매니저, 오토메이션, 플립 매니저, 세션 매니저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매니저가 여러 리소스들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묶어서 한 곳에서 관리했다면 개별 서버들에 대한 관리를 한 곳에서 할 필요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플립 매니저를 통해서 그러한 기능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 매니저는 작년 12월에 역시 시스템 매니저에 포함된 새로운 기능이 되겠습니다. 플립 매니저로 들어오게 되시면 관리되고 있는 서버 인스턴스들에 대한 정보를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개별 서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 그 관리 작업이라든가 어드민 작업 이런 것들을 수행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시스템 매니저의 플립 매니저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개의 인스턴스를 한번 선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매니지드 인스턴스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매니지드 인스턴스의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관련된 정보들, 인벤토리 관련된 정보들을 한 곳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OS 정보라든가 에이전트 정보, IP 어드레스, 여러 가지 키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쭉 아래 여러 가지 탭을 보시면 이제 그 각각의 태그 그리고 인벤토리 정보. 인벤토리 정보는 이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보이시죠? 어플리케이션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AWS 컴포넌트들에 대한 정보 그 밖에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아이템이라든가 파일, 뭐 인스턴스 디테일 인포메이션,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리눅스가 아니라 다른 윈도우즈라고 하면 윈도우즈 레지스트리 정보라든가 윈도우즈 업데이트 정보 등을 또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연관되어 있는 어소시에이션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서 추가로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뭔가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런 작업을 이른바 어드민 관련 작업을 여기서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로 이 쉘 스크립트나 뭐 RDP 같은 이런 원격 데스크탑 같은 기능을 통해서 이 서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한 작업은 직접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들어온 서버는 웹서버인데요. 이 웹서버에 이 파일 시스템 탭을 클릭하시면 이 전체 파일 시스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웹서버의 로그 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런 거를 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그 브라우저 창에서 그냥 이 로그가 들어있는 폴더를 직접 들어가서 이 로그 파일을 확인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그 탭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로고들이 쭉 들어 있을 텐데요. 이 웹서버이기 때문에 HTTP 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TTP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로그와 관련된 이 파일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폴더의 내용을, 이 해당 파일의 내용을 액션에서 직접 텍스트 파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보여지게 되고요. 근데 이 로그 파일을 이제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테일 형태로 해서 내용을 계속 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 테일 탭, 이 스위치를 통해서 바로 테일로 넘어가서 변화되는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바로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바로 테일 파일 하실 수도 있고요. 내용을 이 패스를 클립보드로 보내주는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몇 가지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여기 퍼포먼스 카운터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 카운터 메뉴를 통해서 이 웹서버 인스턴스의 이 4가지 퍼포먼스 정보를 실제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라든가 디스크 인아웃 정보,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 그리고 메모리 유시지 정보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사용자 정보나 그 그룹 정보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컬 유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로컬 그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 이 그룹을 생성하거나 유저를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작업을 별도로 쉘로 들어가지 않고도 그래서 바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쉘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 AWS 시스템 매니저에 세션 매니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세션 매니저 기능을 통해서 이제 바로 들어가셔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션 매니저로 들어가시면 바로 쉘로 들어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패스워드를 리셋한다거나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작업도 수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별도로 이제 그 쉘 정보를 쉘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거나 또 그 포트도 열어줘야 되고 이런 좀 부담스러운 그 보안적으로 이렇게 권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쉘의 이 인스턴스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이 플립 매니저 안에 있는 플립 매니저와 그리고 시스템 매니저가 엮어서 이제 한 곳에서 편하게 여러 가지 인스턴스들을 여러 리소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자는 관리 대상 리소스 정의, 운영 정보 확인, 변경 작업 수행을 반복하면서 IT 인프라를 관리합니다. 앞서 살펴본 서비스 외에도 여러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운영 작업을 수행합니다. AWS 시스템 매니저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를 바탕으로 이슈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대상 인스턴스에 대한 가시성과 관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서버, 여러 종류의 OS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 자료, 녹화 영상은 추후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